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푸른 하늘을 보면 저는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서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에 봄이라서 굉장히 꽃들이 많이 있죠.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 개나리, 진달래, 민들레 이렇게 다양하게 피어있는 그 꽃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 그리고 땅을 걷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그런 안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유 강사 정경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웰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웰빙의 웰은 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 웰빙은 잘 사는 삶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웰 에이징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웰 에이징은 나이를 잘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웰 다잉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언젠가는 삶을 마무리하게 될 때 그 삶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웰은 뭐라고요? 오, 맞습니다. 오, 네, 웰빙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오, 맞습니다. 에이징. 세 번째는 웰다잉 맞습니다. 네,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웰의 세 가지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렇죠. 여러분들은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어떤 걸 하고 계실까요? 오, 저랑 통하셨어요. 저도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밤늦게 10시? 이때는 잠을 자야 돼요. 10시 후에 누군가가 저랑 통화를 하고 잘 때는 거의 꿈나라에 있기 때문에 통화를 못 하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의 한 4시 반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동네에 개천을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는 한 10km를 걸어요. 10km를 걸으면 되게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걷는데 그렇게 처음 걷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막내 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약간 좀 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운동을 하겠어.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저랑 같이 운동을 계속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계속 쭉 하고 있고 그렇게 새벽에 10km 정도를 걷는 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10km를 걷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온몸에 땀이 다 흐르면서 그리고 걸을 때는 이렇게 자연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머릿속부터 시작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은데요. 저와 같이 이렇게 건강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새벽에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운동복을 딱 차려입고 딱 봤을 때 저 청년은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막 뛰더니 중간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숨을 헉헉 하면서 막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째 저렇게 힘든데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그냥 걸어가지 왜 이렇게 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km 지점이 다 도착하고 다시 또 이렇게 집에를 가기 위해서 오는데 그 청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여전히 아까랑 똑같이 뛰었다가 힘든 심호흡을 하셨다가 계속 그걸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저 청년도 자기 자신을 저렇게 이겨내면서 뭔가 건강을 위해서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어쩌면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나 보다 라는 마음에 어떻게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만 운동으로 웰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느 날 아침에 또 운동을 갔는데 저는 노부부 한 쌍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는 바로 노부부이신데요. 이렇게 할아버지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저시고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축을 해주면서 같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언젠가 우리도 나이가 들면 뭐 내가 저렇게 지팡이를 짚을 수도 있고 저희 남편이 또 짚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렇게 먼 거리를 걷지는 못하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동을 나왔다는 그 자체가 존경스러웠었고 그렇게 걷다가 옆에 벤치에 앉아서 두 분이 담소를 나누시는데 그 모습 또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운동을 하시고 담소도 나누니 저것 또한 웰빙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 그렇게 두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웰빙, 선생님 처음에 저희가 이제 웰웰웰을 세 가지가 뭐라 그랬었죠? 웰빙, 웰 에이징, 웰 다잉.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건강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건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바로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우리가 식사라는 그 식생활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내 몸이 건강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육식이 좋아. 아니야. 채식주의가 훨씬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육식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채식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정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식도 아니고 채식도 아니고 골고루 식사를 했을 때 우리 몸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채식이 훨씬 편해요. 제가 육식을 이제 했을 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까 말까예요. 전혀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고기를 딱 먹었을 때는 왠지 제 배가 막 더부룩하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왠지 이상하고 장이 이상한 것 같고 이래서 저는 좀 육식이 맞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채식을 하게 되면 속이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채식을 먹고 나면 어떤 식사를 했다는 포만감? 이런 것도 들면서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다 다른 체질인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식이 더 맞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저는 건강한 식생활이 우리의 웰빙의 삶을 만들어주더라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었고요. 바로 세 번째는 저희가 손주하고 손녀가 혹시 있으세요? 그러시죠? 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바로 손주와 손녀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행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웰빙의 삶을 이렇게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제 조부모님들 중에서 아니면 어르신들 분 중에서 나는 손주가 없어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밖에 가보세요. 내 손주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 속에 보셨어요? 아이들의 웃음은 너무 해맑고요. 아이들의 웃음은 되게 많이 웃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많이 웃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하루에 한 15번 정도 어르신들은 웃는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어때요? 딱 4번을 웃는데 그 4번도 그냥 너무 행복해서 하하호가 아니라 남을 비웃는 비웃음 정도? 그게 4번을 웃는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300회에서 400회 정도를 웃음을 웃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웃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웰빙루와 똥강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웰의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건강한 삶, 두 번째는 뭐였었죠? 건강한 식생활, 세 번째는 손주와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 손주의 웃음으로 얻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행복이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그냥 누가 이렇게 내가 듣기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탁 했을 때 욱 하고 오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4글자인데 맞아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저는 그게 바로 웰빙의 적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웰빙의 적인 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스트레스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U 스트레스가 있고 D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U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해로운 작용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막 긴장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때요? 우리에게 건강상의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런데 2번째는 D 스트레스예요. 어떤 스트레스가 나에게 탁 왔을 때 어때요? 그걸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쓰레기를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공원에 막 놀러 가거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딱 갔을 때 내가 쓰레기장이 어디지? 이러고 막 찾고 있는데 누군가가 앞에 지나가는 뭐 할아버지나 어르신이 쓰레기를 탁 버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가 쓰레기장인가 보다. 나도 저기다가 쓰레기를 버려야지. 그리고 탁 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가 모여지면 어때요? 거기는 악취도 나고 또 똥파리도 막 끓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이나 걱정이나 뭐 이런 쓰레기에 비유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 몸으로 차곡차곡 쌓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몸 속에는 균이 쌓이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맥고니걸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U 스트레스하고 D 스트레스하고 어떤 게 우리 영향에 주고 과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그 별거 아니야. 저기 패널 본부처럼 어떤 스트레스가 딱 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대처를 하실 것 같은데 에이 스트레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온전히 받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더라. 또 이거를 사망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번째 경우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놀라운 수치예요. 43%나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그게
종이라고 생각하고 다 구기세요. 그리고 발바닥에 탁 버리고 쓰레기통에 차근차근 밟아서 쓰레기통에 탁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제가 아는 지인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럼 그거 온전히 받지 마세요. 그걸 왜 가져와요? 그 사람한테 그냥 버리고 오세요. 너나 가져. 내 스트레스 그런 거 갖지 않을 거야. 라고 버리시고 제가 2가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러면 손바닥 탁 펴보세요. 맞아. 알고 계시네요. 딱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웃어주세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너에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놀라겠죠. 또 이번엔 또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건 뭘까요? 모르시겠죠? 자, 이거는 어떤 스트레스가 나에게 왔을 때 뱅글뱅글 돌고 도는 거야. 너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 스트레스가 어때? 너에게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나에게 머물지 않겠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게 태도에 달려 있었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는 크게 3단계를 거치거든요. 먼저 반응계예요. 어떤 스트레스가 탁 왔어요? 그럼 내 몸이 소화가 잘 안 돼. 속이 더부룩해. 아니 스트레스가 나에게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분은 이걸 스트레스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오지 못하겠죠. 이때 끊었을 때 아까 유 스트레스와 디 스트레스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면 유 스트레스인 거고 내 몸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반응을 하고 이제 저항기가 있거든요. 저항기는 내 몸속에 좋은 세균과 스트레스가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고 막 싸우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오면 어때요? 이쪽 세포가 아플 거고 이쪽으로 왔으면 이쪽 세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막 싸우다가 결국에 내 몸이 지게 되면 내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태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결심하셨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스트레스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웃으면서 해야지. 너나 가져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주면 뱅글뱅글 돌면서 스트레스 돌고 도는 거야. 결국에 너에게 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이후 스트레스처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때요? 요즘에 예전에 100세 인생이었고 지금은 뭐 120세, 13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120세, 130세 인생을 살 때 진짜 나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121을 산다고 쳤을 때 딱 60을 낳고 봤을 때 우리가 60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60 못하셨죠? 그러면 60 이후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또 60 전에 내가 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처럼 못했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가요? 그 60의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운동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꽃차 할아버지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꽃차 할아버지 뭐지? 궁금하시죠? 이 할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텃밭에다가 여러 가지의 꽃을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부럽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다 이랬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바구니에 딱 가져오시더니 달맞이꽃 아시나요? 그죠? 달맞이꽃이 하루 종일 안 펴 있잖아요. 맞아요. 저녁부터 해서 아침 8시면 이게 꽃잎이 오므라들잖아요. 이렇게 귀한 것, 이 안에 나방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귀한 꽃을 따가지고 바구니에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저 꽃을 왜 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할아버지한테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꽃을 왜 따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거 따서 내가 꽃차를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꽃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따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잘 말리면 이거를 차를 끓이면 노란 물이 이렇게 노란 차로
마실 수 있는데 너무 좋고 뭐 고지혈증에도 좋고 막 성인병을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병통치약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이제 당신이 이렇게 키우신 거니까 재배하신 거니까 나름대로 저렇게 웰빙을 식생활로 실천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 명의 지인을 제가 알아요. 74세 된 할머니신데 이분이 우리가 74세? 그러면 직장생활 하지 않고 뭔가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에 사서 보조 선생님, 그것도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학교에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봤더니 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응시를 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갔더니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이 되니까 우리가 누군가 다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에 소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소속이 되니까 그 할머니는 행복했었고 또 그 할머니들의 모임에서 여행도 가고 만남도 지속하고 하니까 어때요? 외로움을 다 달래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나이 드시고 또 혼자 산다 이러면 왠지 집에서 그냥 혼자 계시고 뭐 TV 프로그램이나 보시고 TV를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TV 앞에 있거나 그렇게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요즘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 어때요? 해맑고 예쁘고 귀엽죠? 눈치채셨나요? 저희 손주예요. 네, 저희 첫 손주고요. 지금 한 5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시죠? 또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주 이야기를 하면 또 집에 있는 나의 손주도 생각이 나면서 다양하게 그렇게 행복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손주가 태어남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많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전에는 자녀들과 별로 대화가 없었지요. 그런데 많이 대화하는 시간도 되고 또 이렇게 손주를 키우면서 딸이 엄마에게 엄마 이런 게 되게 고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를 2명을 키워봤으니까 그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야기를 막 해주면 또 메모하기도 하고 엄마의 말에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엉덩이 사진을 딱 한 장 찍어갖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더니 그 엉덩이에 빨간 건 뭐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갑자기 준서 엉덩이에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이래. 그래서 보니까 땀띠인 거예요. 땀띠. 그래서 이거 땀띠야. 너 혹시 너무 이렇게 덥게 해주지 않았니? 이랬더니 맞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서 옷도 막 껴 입히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했더니 점점 그게 좋아지더라. 이렇게 서로가 이제 막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만남을 지속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손주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는 가족의 행복을 더 이렇게 늘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유대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웰빙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너무 귀여우시죠? 저 넘길 거거든요.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각이 어때요?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데 그 각각의 자기 고유만의 색깔이 있는 거 아세요? 누군가를 봤을 때 이분을 보면 어떤 아이보리 색깔이 떠올라. 또 저분을 보면 하늘색이 떠올라.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이 다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할 때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노란색이세요? 저의 지인과 똑같으시네요. 저는 하늘색이 떠올라요. 저는 이제 옷도 지금 제가 그런 쪽으로 입었지만 저는 하늘색을 되게 좋아해요.
날씨도 화창하고 개인 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색깔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색깔이 그 사람을 대표하면서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어떤 색깔 안경으로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안경 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죠? 저 안경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어떻게 칠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다 빨갛게 보이겠죠? 이번엔 파란색을 했다고 해보세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일 거예요. 또 노란색을 하면 또 세상이 노랗게 되겠죠?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어 보이시죠? 그래서 예전에 고교 얄개라고 그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아이가 그때 이제 되게 잘 때는 안경을 다 벗고 자는데 이 친구는 안경을 끼고 잤나 보죠? 그 옆에 친구들이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막 칠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색깔로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애들이 불이야! 이러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다가 갑자기 팍 놀랬겠죠? 불이야 소리에. 딱 보니까 세상이 다 어때요? 다 빨갛게 보여요. 정말 불이 났나 봐. 그래서 막 피하다가 어때요? 막 넘어지고 해서 다치게 되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무슨 색 같아요, 무슨 색의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정은 무슨 색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시커먼 검정색의 느낌을 주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무지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좋은 색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무지개색이라고 생각해요. 무지개는 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좋다 이랬는데, 그 좋다의 뜻이 뭘 것 같으세요? 제가 해석하는 좋다는 조화롭다. 모든 사람과 어울렸을 때 조화롭다. 그러면 좋다의 나쁜 말은 뭐죠? 나쁘다죠. 나쁘다는 나뿐이다. 어떤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그런 거죠. 예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부자로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를 가게 된 거죠. 우리가 귀농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이도 드셨고 그래서 직장도 안 다니시고 하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부자니까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시골에 가서 남은 생을 자연과 함께 보내겠다라고 시골로 딱 갔죠. 그랬는데 너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유언장을 딱 하나 해놨는데,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라고 유언장을 써놨대요.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찾아오고 언제나 응원군이 되고 지지자가 되는 한 명 있는데 누구죠?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손주죠. 손주가 할머니 하고 뛰어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너 왜 왔어? 이러지 않으시죠? 어때요? 빨리 와 이러면서 꼭 안아주고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바로 딱 한 명이 바로 손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에게 딱 한 명이 과연 있으세요? 절친한 친구, 나랑 나이가 들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딱 한 명.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A라는 친구는 항상 나를 먼저 뛰어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한 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 만일에 없다면 우리가 그 한 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같이 사는 분이었을 때는 강아지도 키워서 반려견으로도 하고 또 반려식물도 하기도 하고 또 케어로봇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로봇이, 예를 들어서 땡땡이라고 해봐요. 땡땡아,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오늘 날씨는 AI가 이제 로봇이니까
오늘 날씨는 맑고요. 미세먼지가 어떨까요?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말벗이 되어주니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손주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손주의 사랑에 손주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이징인 플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경로당. 할머니들 막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는 경로당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에겐 딱 한 명이 없어. 외로움 보시는 분이 많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홀로 사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집은 따로따로 해요. A 집 있고 B 집 있고 B 할머니 집도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따로따로 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외로워. 우리 먹을 때는 예전에 식구가 이제 어때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방을 한 군데 이용해서 우리 밥이라도 같이 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 주방을 같이 쓰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에 보린주택이라고 그게 가장 먼저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따로 또 같이라고 따로 살지만 주방은 또 같이 쓰는 이런 게 있었고 스웨덴에는 쉐어하우스라고 거의 비슷한 이런 맥락이에요. 그렇게 해서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들이 서로 떨어져 살다가 우리 같이 공동주방을 쓰자. 이런 게 있었던 게 이제 에이징인 플러스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면 많은 병이 성인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울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우울증을 이야기했으니까 퀴즈 하나 내려고요. 자, 우울증은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많이 걸릴 것 같으세요? 정답을 딱 맞추셨네요. 맞습니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렇고 여성들이 활동량도 되게 많고 또 뭐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성호르몬이라든가 그런 생리적인 현상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분이라 더 좋아하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관계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소통이요. 둘째는 불통입니다. 자, 우리가 소통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잘 소통이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랑 소통을 할 때 제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하고 이야기를 딱 해줬을 때 그 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건 어때요? 저 사람은 날 좋아하니까 소통이 잘 되니까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는 고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또 이 선생님하고 제가 막 불통해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건 어때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왜 나한테 지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소통과 불통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 나의 믿음이 있을 거고 또 상대방의 믿음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자, 나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연결되는 다리는 딱 두 글자인데요. 바로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그래서 남을 신뢰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신뢰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사람 인자를 딱 한자로 볼까요? 이 모양이죠. 어떤가요? 서로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고 이게 바로 인간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저기 112라고 딱 써놨어요. 아니, 범죄 신고도 아닌데 인간관계 도대체 왜 112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만나도. 두 번째는 한 번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바로 이게 인간관계 112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군가의 인간관계를 할 때 나는 112 법칙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동그란 시계 보셨죠? 시계. 우리 집에도 다 시계가 있을 텐데 시계라는 그 울타리 공간 안에 같은 영역 안에 시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초침이 있어요. 그런데 시침하고 분침하고 초침 중에 나는 쉴 거야. 너희 둘이 일해. 그런 시계가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우리가 이처럼 시침과 분침과 초침은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만이 이게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내가 할아버지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할머니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다 잘 해냈을 때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요. 왼쪽에 쭉 보시면 세 개가 다 관이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삼관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또 오른쪽에 보니까 비가 딱 쭈르륵 세 개예요. 그죠? 이거는 삼비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그래서 삼관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해주고요. 관심과 관찰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관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우리가 어때요? 그렇죠. 올려줘야 돼요.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비판, 비난, 비교는 어떤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관은 높여주고 삼비는 낮춰준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 너무 좋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최고로 멋지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4점이라고 있잖아요. 죽은 점. 예를 들어서 34.195km를 달릴 때 처음에 출발해서 10km가 가면은 내가 여기를 계속 뛰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갈등 시기가 한번 오는 거고 마지막 결승점이 거의 다 갔을 때 32km에 가서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기를 우리가 넘어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서 어떤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지 나쁜 추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저는 좋은 것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것만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과거라는 시점은 우리는 과거는 어때요? 뒤돌아보는 거죠. 현재는 어때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미래는 어때요? 내다보는 거죠. 우리가 내다보는 미래가 멋진 삶이 되려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행할 때 필수품, 우리가 여행할 때 막 물건들을 다 챙겨가잖아요. 그런 챙겨갈 때 5가지를 필수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필수품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보는지. 자, 듣는 거는 내가 무엇을 들을지. 자, 셋째는 뭐예요? 입이죠, 입. 무엇을 말할지. 자, 이제 발이에요. 발은 어떤가요? 어디로 갈지요. 어디로 향해서 갈지. 우리 인생에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게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목적지 없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 없이 가면은 그건 어때요? 사막에서 헤매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 없이 걸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은 누구랑 함께 걸어가는지. 누구랑 함께 걸어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부정적인 사람, 뭐든지 아까 삼관삼비 했었죠?
산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이 걷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걸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칭찬의 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걸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때요? 밝고 맑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 뭐지? 오늘 저 강사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듣고 싶은데 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쵸? 아예 안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시라고요.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하시니까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보고 나서 그거는 기억해야겠구나. 저 강사가 왜 질문을 하지? 기억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통 총량의 법칙이란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다양하게 누구나 이제 그걸 거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10대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0대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총량은 항상 똑같은 거고 우리가 기차역이 있잖아요. 이 A라는 기차의 종착역은 저기 어디 신림역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신림역에서 내리나요? 아니죠. 각자의 내리는 지점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참사리를 가져왔습니다. 참사리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참과 거짓일 때 참은 뭐죠? 진실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참은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살은 뭘까요? 살이찌라는 건가? 이건 아니겠죠. 살은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요. 마지막에 이는 이게 뭘까? 이는 서로 이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곧 참사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되게 살고 두 번째는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세 번째는 이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도 하고 많이 지나갔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이 세 단어는 갖고 가세요. 나는 앞으로 지금부터 참사리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사리 인생을 살면 좋으시겠고요. 오늘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막 저 퀴즈도 냈었는데 우리의 인생은 웰의 인생이다. 첫 번째 웰은 웰빙, 잘 사는 거고 두 번째 웰은 뭐였었죠? LA징, 나이를 잘 먹는 거고 마지막으로 웰다잉,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거를 잘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죠? 잘 사는 것도 그렇고 잘 나이를 먹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잘 생애 마무리를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게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정답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가요? 그 답을 찾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삼관을 중심으로 하고 산비를 멀리하는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정답을 찾으실 때 여러분이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준선대 그렇게 손주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웰빙의 삶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그 정답을 찾으셨을까요? 나 아직 정답을 못 찾겠어 라는 분들은 지금부터 숙제예요. 지금부터 내 인생에 나는 웰의 삶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참사리의 인생을 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양하게 처음에 웰빙의 노후와 똥강아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웰빙, 잘 사는, 그리고 잘 나이를 먹는, 그리고 잘 상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길에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딱 한 사람 누구요? 손주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부모 여러분들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봐줘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생기는 것도 모두 다 알아요. 조부모님들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라이스유 정경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